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택시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광훈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광훈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 본위원회 대표 발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동빈, 김충식, 김학서, 상병원, 윤지성, 이소희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의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를 위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요금의 일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과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처음 개정 요청하셨을 때 개정 요청을 하셨죠? 예. 예. 생각할 여지가 있어서 본 의원이 답을 빨리 안 드렸었는데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아무튼 저희가 10월 정도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11월 첫째 주에 그 이번 회기 때 조례를 논의를 해야 된다면 그때까지 빨리 내라고 저희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때 다른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와중에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다시 설명을 하셨었나요? 지금 현재 김광훈 의원님 발의하고 나서 다른 의원님들 설명하고 나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 설명하셨을 때 안 한다 안 하고 좀 기다리라는 의미로 답변을 드리지 않았던 건데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시장님이 버스 무료화 공약 선출직으로서 되게 큰 결단을 내리셨어요. 최근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뭐 전문가들이나 시민들도 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걸 반영해가지고 정책 노선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우려가 있었어요? 가장 큰 이유. 전반적인 무료화를 하면 지금 세종시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무리가 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효과도 조금 미진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선출직으로서 같은 공약을 했습니다. 공보물에도 나와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 18세 이하 청소년들 무료화부터 시작하는 걸 공약으로 했어요. 근데 처음에 개정 요청 받았을 때 제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선출직으로서 공약에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같은 이유입니다. 이런 재정 상황에서 지금 해마다 수십억씩 들어갈 게 자명한 일을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하셨어야 했나요? 최소한 얘기를 했었던 사람한테는 얘기를 하고 조례를 발의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그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조례 제정하는 건 처음 하다 보니까 그때 11월 초까지 안 하면은 이번 회기 때 논의를 못 한다고 해서
좀 급하게 한 게 있는데요. 사실 제가 위원장님께 한 3, 4주 정도 여유를 드리고 설명을 하면서 위원장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를 하면 좋겠으니까 그런 걸 좀 부탁을 좀 드렸는데 오랜 시간 이제 말이 이제 없으셔가지고 저는 이제 거부의 뜻으로 알고 이제 다른 의원님들 이제 설명하면서 원하시는 의원님이 계셔서 지금 발의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번 조례는 사실 저희가 저번 주에 시장님이 발표한 정액권과는 사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이번 조례는 대중교통 요금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만 있는 거고 또 특히 이제 여러 노인이나 이런 취약계층한테는 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만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요. 실제 시행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변론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례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처음 해보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은 이유가 저희가 농업인수당 그거 할 때도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가 보건복지부에서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간에는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이걸 못하게 되네 마네 하는 소리가 나왔었어요. 지금 이거 사회보장 신설 협의 들어가요? 지금 시장님 발표가 나서 들어갔고요. 실무적으로는 이 정액권 제도는 자기네들 그 복지 제도가 아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다 하면서 비협의 대상으로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돼 있고요. 공식적으로는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정액권 내용에 이응 패스에 보면은 65세 이상하고 교통 약자 무료로 주게 돼 있어요. 내용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대전시 같은 경우에 이장훈 시장님은 받았어요. 70세 이상 노인들 무료화하는 것도. 왜 그게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대전에서는. 그러니까 이응 패스 자체에 대해서는 예. 그 복지부에서 심사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저희도 얘기를 들었고요. 다만 그 중에서 일부 취약계층한테 하는 거는 복지부가 저번에 저희가 당초에 요청했던 거를 그대로 반영한 거라서 거기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 거죠? 예,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다 끝났는데 공식적으로 답변은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다음 주인가요, 예산이? 다음 주에 예산 심의하면서 한 번 더 얘기가 나오겠지만 버스 무료화 공약 폐지하시면서 이제 하시기 전에 토론회 하셨죠, 예. 시장님. 집행부가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신 상황 중에 분담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금 체계를 지금 손을 대는 것보다는 노선과 기타 다른 여건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는데 계속 자꾸 요금 체계에 대한 부분을 조례도 그렇고 이응 패스도 그렇고 만지작거리시는 이유가 저는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요금 체계로만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일 수는 없다라는 게 모두의 의견이고요. 사실 저희도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때 브리핑 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께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 교통과에서 하는 주 업무는 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배차 간격 단축하고 DRT라든지 자전거, PM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이번 요금 체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를 좀 병행을 하면 당연히 그 대중교통 분담률은 올라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조례 하나 보류시키는데도 농어민수당처럼 사회보장 협의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의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전에 이런 내용으로 해와라라고 했던 거랑 그 자료로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시행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예.
그러면 시행 시기가 정해졌을 때 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는데 일단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원래 이제 무료화 전면 무료화 당시에도 저희가 계획했던 게 이제 내년 9월로 이제 그 시기를 잡았었고요. 그럼 시행 시기가 정해진 건가요? 예,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건 지금 내년 9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뭐 딱 그렇게 며칠부터 이렇게 못 박은 건 아니고 어쨌든 시스템 구축이 되면 그 안정화 기간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이제 9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교통과장님의 말씀은 잘못된 답변이셨네요. 조례 시행 시기를 아마 과장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65세 이상 고령자. 조례 시행 시기는 없고요. 내용에 조례상에 시행 시기를 거기 내용이 없고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응패스 그 계획 자체는 내년 9월로 지금 저희들이 이응패스 하실 때 무료도 같이 추진한다고 보도자료 배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보도자료만 배포하시고 시행 시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안과 밖이 안 맞다고 해야 되나? 시민들에게 말씀하신 거랑 지금 저희 조례심사 자리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건가요? 지금 과장님은 분명히 시행 시기가 안 정해져 있는 조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시행님께서 발표하실 때도 이제 네. 9월부터 시행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럼 시행 시기가 정해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조례상에는 이제 시행 시기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추계가 없습니다. 비용 추계가 없어서 여기 보면 선언적, 권언적 형식으로 규정되는데 기술적인 추계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우면 어떻게 시행을 추계라는 게 무슨 말? 그 지금 저희가 그 계략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비용 산출은 버스 카드 데이터로 지금 저희가 산출을 해서 지금 우리가 예상컨대 1년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비행패스가 어쨌든 청소년하고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을 전면 무료하고 나머지는 2만 원권을 구입을 하면 5만 원까지 보전해주는 한도 내에서 이제 그 이행패스를 사용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한 60억 정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버스 손실 보전금도 저희 줄어들면 약 한 1년에 한 20억 정도 이렇게 시에서 부담하는 가능할 걸로 좀 만나고 네,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은 이제 조례 심사를 하는 중인데요. 조례에 비용 추계서가 없습니다. 비용 추계서가 없고 얼마가 드는지에 대한 세부 내역이 없으시고요. 예, 조례 내용은 어쨌든 그게 이제 그런 세부적인 내용 없이 어떤 선언적 내용으로 지금 저희가 조례에 담았고요. 조례가 어떻게 선언적인 지금 9월에 시행하신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그 조례 내용에 보시면 저희가 대중교통 이용 일부 예산을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인데 네. 이미 시민들에게 공표도 하셨고 시의회와 상의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공표를 하셨으면 그리고 지금 말씀에 24년 9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한다라는 구체적인 일정도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했는데 예. 조례에만 예. 딸랑 예.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인 추계가 어렵다.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우면 90억은 어떻게 나온 건지 그 추계를 제출해 달라고 제가 추계는 제가 사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고요. 추계는 어제 아마 의원님들한테 각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관한 추계를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관한 추계를 받은 적이 없고요.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를 제정할 때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추계서도 없이 조례를 승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조례 내용 자체가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대중교통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임의 규정이라는 말씀이신 것 예, 같은데요. 예. 임의 규정인데 지금 임의 규정을 실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추계가 없는 겁니다. 추계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선언적 권고적 형식이 아닌데 추계 자체가 올라오질 않았고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추계라는 게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무슨 말씀이죠? 추정되는 액수 얼마 정도 들 것? 이 조례를 진짜 실행할 때는 어느 정도의 액수 이게 담당자가 있을 텐데 담당자가 늘 조례를
만들고 제출을 할 텐데 이 심사에 이거를 빼버렸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진짜 실행한다면 아무리 임의 규정이라도 65세 이상 고령자가 몇 명이고 교통은 지금 몇 명을 타니까 얼마가 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13세부터 18세는 얼마가 될 거고 장애인은 얼마가 되니까 이 조례를 시행한다면 우리는 이 조례로 인해서 발생하는 금액이 얼마이다 라는 추정 예산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추정 예산 자체가 지금 안 올라와 있습니다. 아니 여기 조례에 없다는 말씀인데.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사실 예산도 대폭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그 중기 재정 계획을 보니까 2025년은 더 어렵더라고요. 2024년보다 예산 편성액이 줄었습니다. 더 줄은 상태에서 저희 그 어르신분들 사실 교통 주변 지역에서도 하고 있고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도 얼른 체제를 갖추고 시작을 해야 되지만 그 시작을 24년 지금 예산이 너무 없는 25년에 더 나빠질 거라고 전망하는 이때에 이걸 시행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걱정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 조례에 따르면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이라서 초등학생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전체 등급 모든 장애인들은 다 무료로 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장애인들 모든 저기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다 무료로? 지금 아마 지금 타 지자체도 아마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 조례하고 지금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3살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은 지금 저는 그 없는 부분은 걸로 약간, 알고요. 경기도에서 처음에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다가 K패스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거기도 약간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례 자체가 좀 많이 불안정한 부분이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고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좀 더 심도 깊은 자료 제출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자료는 일단 지금 이 조례 개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최대한 저희가 어떤 그 백데이터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 의원님이 지금 재정 상황에 좀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상당히 지금 저희 시 재정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지금 현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런 그 교통 약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경제 활동이라든지 여가 문화 이런 활동을 위해서는 좀 대중교통 무료화도 좀 이런 부분도 좀 지원이 돼서 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는 게 또 이 시 입장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 백데이터 기본 자료가 제출이 됐다고 했는데 받아본 적 없고요. 그다음에 조례에도 공식적인 자료에도 첨부가 안 돼 있습니다. 대중교통 무료화 당연히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해 드리는 거는 저는 마땅히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 자료가 불충분하고요.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의원님 어제 저희가 직원들이 좀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시는 건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용 추계에 대해서는 받지 못했고요. 조례에 대한 비용 추계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또 의안정부 시스템에도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요. 의안정부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비용 추계, 조례에 대한 비용 추계를요? 조례에 대한 비용 체계는 조례 아니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대중교통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 지원할 때 내용이 무료화도 해당될 수도 있고 뭐 이응 패스도 해당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의원님이 여기 조례상에 담을 수 있는 그 추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추계 그 산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추계가 없으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합니까? 그리고 이게 데이터가 다 나오는 통계 자료잖아요. 인구 통계 보면 나오는 거고. 근데 이분들이 그래도- 만약에 이응 패스로 하게 되면 얼마를 어느 뭐 구매를 할지 그걸 저희가 그 추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타는 그 승객 인원 가지고서나 저희가 어제 드린 자료가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일단 70억이라고 이응 패스를 하게 되면 70억이라고 한 것 자체도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예상을 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사실. 그래서 추계입니다. 그래서 추계이고요.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시행할 의지가 있으시고 이게 선언적 권고적 형식의 조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추계가 없고 서류가 미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다른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받지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구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동빈 의원님. 회의를 진행할 때는 오늘 그 조례를 또 하기로 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조례는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은 예산이 없으면은 어차피 조례가 의미가 없으니까 5월에 조례를 해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례 없이 예산이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잠시만요. 상병원 의원님, 아까 예시로 드신 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교육안전위원회에 계실 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상병훈 의원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이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잖아요. 우리 뭐 집행부에서 얘기하신 대로 선조례 제정이 먼저고요. 조례 제정이 먼저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예산 편성은 그 다음입니다. 순서상 이것이 조례 근거 없이 예산이 편성해서 의회로 넘어올 수는 없는 거죠.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한 가지 뭐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제 기억으로 19년인가요? 18년인가 19년인가이었었는데요. 교육청에서도 1970억짜리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이게 조례 제정 없이 올라오고 이게 이제 이전의 관행처럼 뭐 예산 먼저 편성하고 의회로 넘기고 그리고 조례를 나중에 하거나 또는 동일 회기에 동시에 하거나 했었는데 그게 규정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후에 예산 편성하도록 원칙을 세웠고요. 예전에 교육청도 그 규정에 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건설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안 하고 예산을 올리게 된 경과에 대해서.
지금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상태인데 지금 이게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번에 예산을 안 반영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 차질은 관계 없겠어요? 없어요? 하는 걸로.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오늘 조례를 다뤄주시기로 하세요.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시간도 걸치고 찬반 논쟁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일단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하나 5월에 하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예산 시기는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국장님과 의논 끝에 5월에 상정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과정이 됐습니다. 5월에 그러면 조례를 상정해가지고 예산 심의가 19억을 확보할 수가 있겠어요, 국장님? 그럼 19억을 힘들게 세운 예산을 지금 생각지도 않는 예산으로 지금 19억을 쓰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금 관련해서 심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기금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서 기금 심의 관련된 부분은 마치고 기타 논의 등으로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민 의원님 지금 강난희 부의장님 말씀 맞고요. 말씀은 충분히 지금 전달이 되고 들은 걸로 하니 기타 논의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발언을 하시겠어요? 제 본 의원은 지금 뭐 오늘 조례를 하는 걸로 다 해서 예산을 차후에 세우는 걸로 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금방까지만 해도. 근데 갑작스럽게도 이 변동이 또 온 거잖아요. 예. 근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나 5월에 하나 어차피 예산 시기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지 예산이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나 예산은 어차피 그 뒤에 있습니다. 그 5월에 그 추경 예산안은 날짜는 잡혀 있어요, 국장님? 아, 예. 의사일정 이후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기타 논의로 좀 넘기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의결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 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규칙 제74조 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 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중 회의규칙에서 정한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게 됨을 알려드리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수조정이 있는 19일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님들께서 의회 내에서 대기하셔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김동빈 위원장님께서 김동빈 의원입니다. 그러면 5월 달에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을 심의를 해 주신다는 거죠? 5월 달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5월 달에 해도 된다라는 것을 또 두 분이서 말씀을 나누신 거예요? 5월 달에 하기로? 조례는 어쨌든 예산 세우기 전에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산 세우기 전에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9월 달에 시행을 이제 목표로 하기 때문에 조례를 5월 달에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예산입니다. 예산에 이번에 올린 이후도 어쨌든 이번에 조례가 선행이 되고 나서 그다음 예산 세우기까지 해서 이번에 조례를 해서 이번에 올렸는데 지금 이거 이제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좀 당황스럽습니다. 김영현 의원님. 네, 이 듣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계속 생겨요. 이게 분명히 방송을 보고 계신 시민분들도 계실 건데 조례가 상정이 안 됐다라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고요. 조례 심사는 이미 끝난 상황이었고요. 당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조례 심사에 참석을 안 하셔서 조례가 보류된 거고 그거를 다시 오셔서 지금 조례를 심사해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절차상 맞지도 않고요. 네, 이거를 원포인트로 열어달라고 하는데 그럼 그걸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의회 입장도 없는 거고요. 근데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이 무슨 의회가 지금 조례를 안 받아서 보류를 시킨 형태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좀 발언을 드렸고요. 조례 자체 조례 심사는 저희가 이미 다 끝냈습니다. 이미 상정해서 조례 심사에 대한 부분을 끝낸 상황에서 오늘은 사실 개수 조정하는 날인데 이 부분이 다시 올라와서 조례를 심사해달라고 하는 지금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조례가 선행이 돼야만 예산이 수반이 되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지금 조례 한 회기에 조례랑 예산이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절차상의 사실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상병원 의원님. 네, 상병원 의원입니다. 김영현 의원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원 의원님. 김강훈 의원입니다. 오전에 논의할 때는 분명히 그 조례안을 원포인트로 또 해주신다고 얘기를 해서 어쨌든 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다음에 시간상 뭐 오전에 하기가 좀 그렇고 올라오셔갖고 당대표가 오시니 갔다 오셔갖고 4시에 하신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이거를 다시 5월 달에 한다는 이유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강원 의원님. 당대표가 오셔서 마치 정회 중에 저희가 다녀오는 거에 양해를 구했다고 허락을 하시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제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회의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저 이번 회기 동안에 진짜 산업건설위원회 하면서 정말 힘든 회기를 보냈습니다. 저 사실 그리고요. 이 이응패스 이렇게 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애들 보행안전 해주라는데 특교가 12월에 3억이 확보가 됐는데 시비가 계속 본 예산부터 미반영이 됐습니다. 학교급식 10억 깎고 때문에 학부모들이 얼마나 불안해하시는지 아세요? 저는 이거 집행부가 협의해줘서 이렇게 잘 됐다고 얘기를 할 생각으로 메모까지 적어왔습니다.
인사드리려고요. 감사하다고. 아니 그래서 저는 시간이 발언권 없고 늦어져서 아니 발언을 제가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김강원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시간이 늦어져서 이렇게 했는데 그 시간이 늦어졌어요. 늦어졌는데 왜 갑자기 이게 안 된다는 거를 난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얘기합니다. 그러고 앞으로 이 논의 때문에 더 시간이 갈 수 있어서 아니 여태까지 시간이 4시에 시작을 했는데 시간을 계속 저기 하고서는 근데 이제 와서 또 시간을 잡아먹으니 이걸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병원 의원님. 네, 성병훈 의원입니다. 전문 의원님, 요 해당 조례가 이번 의사 일정에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 일정에 당초에 반영이 됐었잖아요. 전문 의원님 업무 파악을 정확히 많이 하셔야 돼요. 예? 당초 이 조례는 의사 일정에 올라와 있었어요. 논의한 결과 보류가 된 겁니다. 보류가 된 거예요. 업무를 정확히 숙지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해당 조례가 왜 보류가 됐을까요? 우리 의회에서 조례 제정 절차가 있어요. 의사 일정에 상정이 되면 해당 조례를 제안자가, 다시 말하면 대표 발의한 자가 제안 설명을 해야 돼요. 제안 설명했습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진행된 조례를 왜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상관이 회의할 때 보류된 조례가 제조례를 포함해서 한 7, 8건이 돼요. 그러면 해당 조례를 다 이 자리에서 논의할 겁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체가 그렇게 우스워요? 이상입니다. 김강원 의원님. 아니 우습다고 한 적도 없고요. 지금 상황이 더 우스워요. 제가 말씀드린 거 오전에 원포인트 해달라고 했고 분명히 그날도 저희 농성 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위원장님 올라갈 때 대신 좀 읽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은 적 없습니다. 누군가 대신 읽어달라고 분명히 올라가면서 했는데 못 들었다면 내가 제가 할 수 없는 거고요. 올라오시면 해드릴게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조례랑 업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이게 조례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원포인트 해달라고 그랬고 얘기를 했고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시간이 계속 뭐 딜레이 되고 이렇게 하는 상황 때문에 하신다고 해서 시간 핑계를 대셨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시간 핑계가 아니라 5월에 해도 관계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이걸 개수 조정을 원래 하기로 했던 의사 일정대로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